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생활 2022년 8월호를 듣고 계십니다. 텔레라마 코너에 오셨고요. 오늘도 이승한 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예, 소개해 주시죠. TVN에서 공개된 새 나영석 음, 예능이죠. 뿅뿅 지구오락실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몇 회 예. 됐죠, 이게?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에서 한 6회까지 방영이 됐고요. 음, 온라인상에서도 차츰차츰 이 프로그램의 입소문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나영석 예능이 이제 좀 많이 예측 가능하다, 뻔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서 음, 선보인 근사한 적시타이기도 하고 조금 네.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궤적으로 날아가는 공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중견수랑 좌익수 중간으로 날아가는 아, 예, 약간. 삼루타성 타고. 이게 3루타 정도는 친 것 같아요. 홈런은 음, 아닌데 아직까지. 음, 예. 그렇군요. 이분도 어떤 모색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이 프로그램이 보여줬나 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김태호 PD의 서울 체크인과 함께 음. 충청도가 낳은 양대 예능 괴물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충청도가 코미디가 강한 것 같아요. 제 주변 그러니까요. 사람들도 충청도 분들이 되게 재밌어요. 저도 최양락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예. 유승환 감독님 너무 웃기잖아요. 아, 그렇죠. 저 짝패 굉장히 좋아하는 아, 작품이고, 네네. 예, 이렇게 왠지 언젠가 한번 충청도의 힘 이런 특집으로 한번 해봐도 좋은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뿅뿅 지구 오락실은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4명의 여성 연예인과 함께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오락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 해외로 여행을 가서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돌아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나영석 PD의 연출작에 종종 들어가는 묘한 설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신서유기 시리즈에는 드래곤볼을 패러디한 용볼이 이제 지상에 용볼? 예. 멤버들이 미션을 통해서 용볼을 다 모으면은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서브 플롯이 있어서 사실 메인 플롯과 몰라도 상관없을 만큼 따로 놀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프로그램의 결말은 용볼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으로 끝나듯이 네. 뿅뿅 지구 오락실 같은 경우는 달에 있던 달토끼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4명의 여자 연예인 용사들이 이 달토끼를 잡으러 가야 된다라는 서브 플롯이 있어요. 달에 돌려놔야 돼서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잡아놓으면 또다시 탈출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은 용볼은 공이면 되지만 토끼는 어떻게? 아, 그래서 뭐 좀 제작진이 탈을 쓰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요? 예. 참 안 됐다 싶은 게 여행지가 태국인데 그 무진 더웠을 텐데 그래. 그 토끼타를 쓰고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나영석 예능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때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딱히 태국과 관계 있는 게임을 하진 않습니다. 뭐 태국 음식을 걸고 게임을 한다거나 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이 관련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한 젓가락씩 먹는 거 할 네. 때 그 나라 음식. 그렇죠. 아, 나영석 예능에서 자주 봤던 게임들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뭐 네. 줄줄이 말해요랄지 뭐 인물 퀴즈랄지 상식 퀴즈 그런 예능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쭉 들어보시면은 이거 그냥 여성판 신서유기잖아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네요. 실제로도 뭐 줄거리를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놓으면은 신서유기와 크게 다르지 않죠. 이게 또 막상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뿅뿅 지구 오락실은 새로운 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짚어볼 만한 건요. 뿅뿅 지구 오락실, 그러니까 줄여서 지락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락실에 출연하는 사람들 전원은 나영석 PD와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입니다. 멤버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코미디언 이은지 씨가 맞이고요. 이은지 씨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피식대학 시리즈에서 공허학번 이즈 백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네네. 약간 공허학번들이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2000년대 초반의 어떤 그 공기를 고스란히 재현한 그런 꽁트인데, 거기에서 약간 밀리올의 댄스 경연대회 댄스짱으로 뽑혔던 기른지라는 캐릭터로 이제 활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눈도장을 찍었었고요. 네. 또 이제 최준 캐릭터를 연기하는 김혜준 씨와 생계형 썸, 그러니까 생계형 썸이요? 방송용 썸을 타는 예. 그런 컨셉추얼한 코너를 하기도 했고요. 네.
어디를 가나 막내였던 캐릭터인데 그러게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맞이인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연령대가 낮다는 그렇죠. 얘긴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93년생인가 그러신데 그래도 30이 다 되셨네요, 이제. 예. 참 아찔하죠. 제가 어렸을 때 대전 엑스포 보러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이제 30이 되어서. 그래서 이은지 씨가 이제 맞이로 있고 네. 둘째로는 아이돌 그룹이죠. 오마이걸의 메인 래퍼인 미미 씨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분은 예능을 하면은 잘할 것 같은 끼는 계속 있었는데 사실 오마이걸의 예능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포진을 많이 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 약간 고정 자리를 좀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 오마이걸에서 예능 천재라고 하면 이제 승희 씨라고 이제 어디를 알아요. 가든지 간에 비타민 C 타블렛 한 5개 정도 한꺼번에 먹으면 생길 것 같은 활력을 지닌 분이 계시거든요. 과즙미.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미 씨가 얼마나 예능을 잘하고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줄 기회가 예능에서 많이 없었는데 재밌게도 이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직접 촬영하고 연출하는 뭐 제작진들을 이제 돈을 주고 고용을 하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역량을 훨씬 더 크게 발휘를 하는 그래서 별명이 민PD라고 그 별명이 붙은 이제 그런 분입니다. 기획력을 내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멤버네요.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 유튜브에서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예능에서 언제 한번 크게 빛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다렸을 텐데 이번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판이 깔린 거죠. 아하. 세 번째 멤버는 이제 래퍼 이영지 씨입니다. 잘 알죠. 예, 네. 뭐 이영지 씨는 아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고등 래퍼로 데뷔를 한 올해 이제 막 한국 나이로 21살이 된 이제 래퍼고요. 근데 이분은 랩 실력도 워낙에 뛰어나지만 본업 천재이긴 하지만 이분이 더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거는 이분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을 본인이 기획을 해서 찍고 그걸로 바이럴을 퍼뜨리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역시 또 아이디어 뱅크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기획한 유튜브 예능이 워낙 흥해서 차린 건 없지만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네. 자기 집으로 이제 동료 연예인들을 이제 모셔서 토크쇼를 하는 코너였는데 그게 워낙 흥해서 제작진과 분쟁이 붙었습니다. 이 저작권을 갖고요. 예, 포맷만 빼가려는 제작진들에게 채널을 빼앗기고 어머. 그리고 다시 자기가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이라는 채널을 따로 차렸는데 이게 무슨 할리우드 영화 속편 제목 같네. 근데 이제 그쪽이 훨씬 더 잘 돼버려서. 어느 쪽이?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쪽이 훨씬 더 잘 돼버려서. 그럼 사필 규정인가요? 그렇죠. 약간 원조 맛집 주방장 따라서 단골들 다 빠져나가듯이 약간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의 기획력이나 이제 스타 파워 또 이제 좌종을 사로잡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잘 볼 수 있었던 에피소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은지 씨도 그렇고 이영지 씨도 그렇고 둘 다 엄청나게 고활력인 사람들이어서 사람들이 멤버 구성 들었을 때 강호동만 둘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니 근데 지금 멤버들의 구력을 좀 듣다 보니까 제작진은 그냥 판만 깔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나영석 PD가 제작 발표회에서 자기들은 이 조합을 섭외를 한 것만으로도 다 했다. 운을 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섭외가 괜찮죠. 이제 마지막 막내로 이제 그 걸그룹 아이브의 리더죠. 안유진 씨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 아이브란 그룹 요즘에 많이 듣게 되네요. 예. 일단 안유진 씨 같은 경우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해서 중학생 때 마이리틀 텔레비전 시즌 2에 그 MC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약간 마스코트처럼 활약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방송 경력이 제법 신인이 되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인 그룹은 맞으나 이제 요새는 이런 식으로 데뷔를 3차례 4차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워낙 일찍들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장르도 바꿔가면서. 근데 나영석 PD님 예능에서는 항상 뭔가 이렇게 유사 가족처럼 역할을 자꾸 주려고 그러잖아요. 뭐 엄마 역, 아빠 역, 남편 역, 아내 역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안유진 씨가 제일 어린 건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파지티브한 막내 역할을 맡기고 싶어서 섭외를 했다고 해요. 나영석 PD는. 이렇게 명랑하고 애교도 있고 뭐. 예, 밝고 해맑고. 왜냐면은 앞에 웃음을 책임져 줄 사람들은 다 뽑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분이 굉장한 댕댕이 캐릭터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약간 카메라 원샷 들어오면 그거를 원샷 따먹는다 그러죠. 반드시 그거를 살려서 편집이 안 되게 만드는. 예, 그걸 자기 것으로 갖고 와야 되고 옆에서 누가 말리더라도 그걸 반드시 해내고 게임 뭐 시키면은 승부욕이 엄청나서 반드시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팬들은 이미 다 저자가 저런 도라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작진만 몰랐고. 제작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빈대가 없네. 그렇죠. 숨 쉴 구멍이 없는 조합인 거예요. 아하, 재밌겠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안유진 씨가 그런 캐릭터인 거를 섭외를 하기 전에 알았었으면은 이제 얘기가 달랐겠지만, 그리고 응당 알았었어야 될 것만 같지만, 근데 제작진들이 몰랐기 때문에 약간 의외의 순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줄줄이 말해요를 시킬 때 무슨 형으로 끝나는 단어 하나 둘 셋 하면은 뭐 삼각형 무슨 뭐 끝없이 하겠다. 끝없이 가죠. 뭐 삼각형 예, 이 게임에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돼요? 치트키긴 해요. 아, 그래요? 뭐 원으로 끝나는 단어 그러면 앞에서 누가 100원 하나만 열어주면 되게 편해지거든요. 예. 네. 무슨 형으로 끝나는 단어 했는데 안유진 씨가 뜬금없이 호동이 형이라고 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수근이 형, 뭐 여기 나왔던 모든 그렇죠, 뭐 지원이 형 이렇게 쭉 가니까 호동이 형은 이게 호동이 형 합성어잖아요. 라면서 이제 제작진이 막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말이 이의를 맞죠, 제기하면서 사실.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안유진 씨가 영석이 형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뜬금없이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도 나영석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는데 네. 그 남자들 많은 데서도 거기서도 이제 나영석 PD 혹은 나 PD님 네. 그 나영석을 그만큼 편하게 부르는 거는 이서진하고 차승원 정도밖에 없는 거죠. 영석아. 예. 연장자인. 그렇죠. 나영석보다 한참 이제 나이가 아래인 출연자들이 영석이 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저도 사실 2회 정도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꾸 영석이 형 그래가지고 이 프로 안에서는 이제 저렇게 부르기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런 경로로 시작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멤버들 사이에서도 뭔가 기싸움에서 이겨버린 거죠. 일단 PD님, 감독님이 아니라 영석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거 좀 해줘 영석이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약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데 제작진이 조금 더 고집을 세우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즌 초반부터 약간 출연자들한테 기싸움에서 말리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영석 사단이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에 대한 파악이 좀 덜 된 상황에서 게임에 던져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새로운 국면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전까지 뭐 나영석 예능에 뉴페이스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새로운 멤버들에게 나영석 유니버스의 어떤 문법을 알려줄 만한 베테랑 출연자들이 한 명씩은 붙었거든요. 이서진이랄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서진이 많이 붙었죠. 맞아.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게스트 오고 막 그러면은 여기 그런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룰을 알려줬었죠. 약간 이제 브리핑하는 숙련된 조교의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됐고 모르겠고 그렇죠. 우리가 룰을 만든다 그런 식이군요. 예. 근데 이게 어쩌면 이게 노림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영석 PD님이 출연자들한테 약간 반말을 한다거나 권력을 가진 이 유니버스의 총괄자로서 그런 것들에 익숙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들이받음으로써 전에 없던 재미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제작 발표에서 보니까 나영석 PD도 그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편한 사람들하고만 계속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들하고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림수라면은 사실 이 섭외는 굉장히 성공한 섭외인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재밌어지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출연자들이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출연자들이 아까도 이제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만 죄다 93년에서 2003년 사이에 태어난 2003년. 안유진 씨가 2003년생이니까요. 그 안에서도 10년 터울이시네요. 그쯤 나네요. 완전히 MZ세대인 거죠. 그럼 밀레니얼과 그 이후 세대.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생물학적 나이가 적다 이게 특징인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영석 예능을 보고 자란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나영석 예능의 문법을 새로 배워야 되는 이때까지 일해왔던 그 동년배의 출연자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능을 보고 예능 문법을 이해하는 감각을 만들어 나갈 때 배웠던 원 교재들이 김태호 나영석의 예능이었던 세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진의 수를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캐스팅이 됐다는 거죠. 마치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2학년 정도 앞에 걸 다 마스터하고 돌아온 학생들처럼
아마 제작진이 그거를 노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 이 세계의 룰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세계의 룰을 약간 자기들 입맛대로 이제 변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통 나영석 예능에서 출연자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투덜대는 것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무슨 맞아요. 게임 방송이냐. 뭐 하나 물 한 모금 간식 하나 그냥 그렇죠. 먹게 해주는 법이 없는. 그래서 맨날 독하다 독해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나영석 예능 사상 최초로 출연자들이 게임을 왜 이거밖에 준비를 안 해왔느냐라고 닥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나영석 예능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마가 뜨는 부분들은 다 편집으로 걷어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임으로만 가득 찬 어떤 방송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진 씨가 왜 게임을 안 하느냐. 새로 게임을 좀 갖고 그러니까 이제 가져와라. 보는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마가 뜨냐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방치를 해두냐. 촬영이랑 다른 건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런 템포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얼마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가슴으로 왔는데 어서 빨리 게임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제작진이 게임이 다 떨어져서 중간에 즉석에서 게임을 짜내느라 그 아이디어 회의 하기도 하고요. 젊음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체력과 이 세계의 룰에 대한 선 지식이 합쳐지면서 저는 그런 광경 정말 처음 보는데 나영석 PD가 돈 줄 테니까 이동하는 동안만 조용히 가자라고 그 이영지 씨한테 제안하는 광경이 나오거든요. 돈을 준다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통쾌하죠? 너무 재밌네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나영석에서 이렇게 당하는 날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나영석 예능이 1박 2일 때만 하더라도 제작진과 출연자들끼리 기싸움이 굉장히 셌고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제작진이 이기게 된 게 이제 신서유기 넘어와서 많이 이기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멤버들을 더 많이 골려먹고가 된 건데 1박 2일 때만 하더라도 비등비등했었거든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 오는 날 야외 취침 걸고 전 출연자들과 전 스태프들이 족구 게임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기를 하지 않아도 제작진이 계속해서 뭔가 말리고 있는 기분이 드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임을 계속 조공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게임 노예가 된 듯. 그리고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이 멤버들이 여행을 출발하기 전부터 일단 제작진들 뼈아픈 곳들을 먼저 좀 살짝 때려주면서 사전 미팅에서요? 마치 약간 바이러스 살짝 넣어서 백신 놓듯이 그렇죠. 나영석 PD 예능에서 약간 뼈아팠을 부분들을 이영지 씨하고 이은지 씨가 먼저 때리고 시작합니다. 그 출연자들끼리 약간 이게 화이팅을 하면서 우리 다짐을 나누자 약간 이런 자리에서 자 우리 아무도 사고 치면 안 돼. 막 아무도 군대 문제 있으면 안 돼. 아무도 세금 탈루하지 마. 막 누구도 마약하면 안 돼. 약간 근데 뭐 물론 나영석 PD 거쳐간 사람들 중에 뭐 마약으로 문제된 분은 제가 알기는 없지만 불륜 안 돼, 결혼 안 돼, 이혼 안 돼. 그래서 군대 문제가 제일 웃긴다. 예, 그렇죠. 제작진들이 시작할 때부터 약간 기싸움에서 꺾이고 들어가는. 근데 동시에 이거를 또 웃음 포인트로 살려서 방송에 내보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생백신처럼 근데 우리 당신네 세계의 약한 점과 룰도 다 알고 있어라는 식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악한 기획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걸 나도 안다는 걸 표현하는 순간 약간의 면죄부가 생기거든요. 그 과오에 대한. 그렇죠. 모든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이게 차별인지 알아라고 대사 몇 개를 넣음으로써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트릭이 있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출연자들이 알아서 이제 한 대 이제 톡 쳐주고 지나가는 거죠. 진짜 훌륭한 분들 모셨네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건 기사로도 많이 났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해외로 나가든 지방으로 나가든 출연자들이 이 지역의 정보에 좀 어둡다 싶으면은 낙오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카메라 한 대씩만 놔주고 행선지만 알려주고 제작진들이 다 철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제한 시간 내에 이제 찾아가는 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레이스 요소가 되고 대부분 좀 레이스를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실패를 하더라고요. 근데 해외 나가면 그게 더더욱 심하겠죠. 어렵겠죠. 말도 잘 안 통하니까. 분명히 이제 출연자들이 우리는 낙오 안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첫날에는 왕 작가 이우정 작가가 이제 나하고 영석이하고 이제 늙어서 못 쫓아가서 우리 낙오 그런 거 안 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 날에 타이 마사지를 보내주고는 그 틈에 제작진들이 다 이제 없어졌구나. 철수를 했단 말이죠. 카메라 4개만 놓고 태국 문자로 행선지 이름을 적어서 여기로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했고 이제 간 거죠. 태국 문자 진짜 아기 코끼리가 체조하는 것 같잖아요. 예.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저 너무 귀여워요. 볼 때마다. 어쨌건 그럼 그거부터 읽어야 되겠네. 네. 지명부터.
요즘 뭐 이렇게 앱으로 그렇죠. 찍으면은 바로 그렇죠. 번역해 주잖아요. 출연자들이 그래서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너무 여유 있게 4명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하신 그 번역 어플을 꺼내서 카메라로 이걸 찍고 아니, 경쟁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웃긴다. 이거 도금으로 어떻게 읽냐라고 이제 현지 계신 그 마사지 팔러의 직원분들한테 묻고 그 도금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가 구글 맵스 이런 걸 켜서 여기서 거기까지 최적 경로는 어떻게 가는지를 검색을 해서 아무도 뛰지 않고 다 차분차분 걸어서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그러고는 다 같이? 예. 그리고 제한 시간을 6분인가 남겨놓고 다들 여유롭게 도착을 했단 말이죠. 스마트폰을 뺏어야지. 스마트폰을 주고서 찾아오라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 제작진들 얘기를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면은 그리고 이거를 어차피 그 태국 문자를 타이핑도 못할 거니까 이 사람들이 써놓은 걸 읽지 못하는 이상 못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읽는 데만 상당히 분량이 나올 것이다. 네. 뭐 이렇게. 근데 그 막내 안유진 씨가 핸드폰을 옆에서 너무 여유롭게 찍고 이 사람들은 세대 차이네요. 예, 정말 세대 차이이기도 하지만 나고 미션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측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뭐 그러면 어떡하지? 시뮬레이션도 좀 그렇죠. 해보고. 그러니까 이 세계의 룰을 알고 이걸 역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저는 이렇게 뜬금없이 제작진한테 게임을 시키는 출연자들도 처음 봤어요. 제작진한테요? 네. 왜 뭘 걸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 4명이 맞춰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게 된 거죠. 먹고 있는데 이제 나영석 PD가 생색을 내듯이 그 우리 제작진이 사전 답사 왔을 때 먹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 먹었던 음식이다. 사실 나도 되게 궁금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영지 씨가 먹으면서 가만히 듣다 말고 영석이 형 태국 음식 똠양꿍 빼고 하나 둘 셋. 근데 너무 순식간에 이러니까 나영석 PD가 하고 얼었으니까 땡 하고 이제 못 먹는다. 예. 맞췄으면 한 입 드리는 건데. 너도 당해봐라. 근데 이렇게 너도 당해봐라라는 순간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법 자체가 변한 건 아닌데 공수전환이 됐다고 그렇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두 가지를 합쳐보자고요. 그러니까 처음 일하는 사람들의 제작진은 이 출연자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은데 출연자들은 나영석 PD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의 양 자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권력의 역전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네.